2023년 봄, 삼성전자 회의실, 한 임원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3초 동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상대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한 사람, 젠슨 황이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반도체 세계 최고 회사가 처음으로 밀린 겁니다. 그것도 엔비디아 젠슨 황한테 삼성전자 칩은 이제 안 쓸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33년 동안 세계 최고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젠슨 황의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허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삼성이 뭘 못 만들었길래?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HBM이라는 부품이에요. 하이밴드 위드 메모리. 우리말로 풀면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뭐냐면요. 그냥 요즘 AI 반도체 옆에 딱 붙여 쓰는 특수 메모리예요. 설명을 좀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가 있다고 치세요. 그 컴퓨터 안에는 CPU라는 생각하는 뇌가 있고요. 그 옆에 램이라는 작업대가 있어요. 뇌가 생각하려면 자료를 작업대에 꺼내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 작업대가 메모리예요.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AI는요, 보통 컴퓨터에 몇만 배 되는 자료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계산해요. 근데 기존 작업대는 너무 작아요. AI 뇌가 자료 내나 하면 작업대에서 잠깐만요, 정리 중이에요. 이러면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뇌를 만들어도 작업대가 느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작업대를 옆으로 늘리지 말고 위로 쌓자. 작업대 12층짜리 빌딩을 만든 거예요. 각 층마다 자료를 펼쳐놓고 AI 뇌랑 광 케이블 수준의 고속통로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게 HBM이에요. 쌓아 올린 메모리.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잘 만들었냐? SK 하이닉스였어요. 삼성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엔비디아한테 보냈더니 반품됐어요. 왜? 층을 쌓을 때 열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12층짜리 빌딩에 층마다 난로를 하나씩 피워놓은 셈인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AI 칩 옆에 붙이면 같이 녹겠는데 한 거죠. 그때가 2023년이었어요.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 몇 달 지난 시점, 전 세계가 갑자기 AI 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칩 하나에 HBM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HBM은 하이닉스 거만 쓸게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이가 식탁 위에 딱 놓였는데요. 삼성은 그 식탁 옆에 서서 젓가락을 못 댄 거예요. 하이닉스 혼자 퍼먹고 있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024년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3조 원이 넘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넘어선 거예요. 메모리 시장에서요. 33년 만에 순위가 뒤집힌 거예요. 삼성 주가는 어땠냐? 2024년 7월에 88,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그해 11월에 4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시가총액으로 200조 원이 증발했어요. 제 주변에도 이때 삼성전자 들고 있다가 잠 못 이루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재용 나와라 플래카드가 나오던 게 이 시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답이에요. 삼성이 HBM이라는 새 작업대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하이닉스한테 AI 시대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게 표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요. 삼성전자잖아요. 세계 최고의 메모리 회사잖아요. 메모리를 30년 넘게 만들어 온 회사가 메모리 하나를 못 만들어서 1등을 뺏긴다. 이게 말이 돼요? 이 질문을 붙들고 파고들어 보니까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데 있었어요. 이 얘기는 사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삼성전자 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가 하나 있었대요. 주제는 이거였어요. HBM 사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HBM은 돈이 안 됐어요. 만드는데 비싸고 사는데도 없었어요. 연구실에서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하면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사업부였어요. 회의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어요. HBM 팀을 해체하자. 인력을 일반 D램 쪽으로 돌리자. 저 이 기사 보고 머리를 한번 쥐어뜯었어요. 2019년이면 구글이 트랜스포머 논문 낸 지 2년 지난 시점이에요. AI 업계 안쪽에서는 이미 이거 터진다 하는 신호가 오던 때예요. 근데 삼성 경영진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아니, 안 본 거예요. 왜 안 봤을까? 이게 두 번째 벗김의 핵심이에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DNA가 뭐냐면요. 싸게, 많이, 빠르게예요.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집 앞 편의점 생각해보세요. 편의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삼각김밥, 생수, 라면, 싸고, 회전율 높고 누구나 사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해온 게 딱 이거였어요. D램이라는 메모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찍어내는 거.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치킨 게임으로 경쟁사들 다 떨어뜨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해서 일본 엘피다를 파산시켰어요. 삼성전자 하면 그냥 대량 생산의 끝판왕. 그게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HBM은요. 편의점 삼각김밥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에 가깝냐면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오마카세 같은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한 사람 입맛에 맞춰서 한 접시 한 접시 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엔비디아 입맛에 맞춰서 맞춤 제작해야 되고요. 브로드컴이 우린 좀 다르게요 하면 또 다르게 만들어야 해요. 감이 오세요. 삼성은 30년 동안 편의점을 세계 최대 규모로 운영해온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마카세 주방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셰프 몇 명 새로 뽑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방 구조, 재료 조달, 서빙 방식, 심지어 주인 마인드까지 다 바꿔야 하는 일이에요. 그걸 삼성이 놓친 거예요. 2019년 그 회의에서요. 오마카세는 틈새 시장이니까 치워. 우리는 편의점이 본업이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요, 30년 동안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가면 뭐가 생기냐면요, 관료주의가 생겨요. 결정 하나 하려면 결제 라인이 10개 넘게 있고 각 단계마다 이거 책임 누가 지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려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지 하는 질문이 먼저 올라와요. 이런 조직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삼성 메모리 사업부 내부에서는 2018년, 2019년 즈음에 HBM을 밀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몇몇 엔지니어들요. 근데 그 목소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D램 잘 팔리는데 왜 그런 거에 힘을 쓰냐는 반응에 눌렸대요. 큰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변두리에서 미래를 본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중심까지 도달을 못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요, 2012년에 SK그룹에 인수될 때까지 계속 적자와 흑자를 오가던 회사였어요. 한번 망할 뻔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는요, 절박해요. 우리가 뭐라도 새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 죽는다 하는 분위기가 몸에 배어 있어요. 하이닉스 HBM 팀은 2013년부터 꾸준히 이걸 파고들었어요. 돈이 안 돼도 파고들었어요. 언젠가 AI라는 게 터지면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요. 2019년에 삼성이 팀을 해체할 때 하이닉스는 오히려 인력을 늘렸어요. 이 대조가 정말 중요해요. 두 회사가 같은 미래를 보고 정반대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 순간 하이닉스는 준비가 돼 있었고 삼성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1등과 2등이 뒤바뀐 진짜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만들고 동시에 파운드리라는 사업도 해요. 파운드리가 뭐냐면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다가 그 회사 대신 반도체를 찍어주는 사업이에요. 대만의 TSMC가 이걸 제일 잘해요. 삼성이 TSMC 뒤를 쫓고 있는 2등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삼성 파운드리 고객 중에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있어요. 퀄컴, 구글, 테슬라 같은데요. 이 회사들이 삼성에 칩을 맡길 때 이런 걱정을 했대요. 우리 설계도를 삼성이 보잖아. 이거 삼성 내부의 메모리 팀이랑 공유되면 어떡하지? 엔비디아도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삼성이 자기네 HBM을 쓰면 그 HBM을 만들면서 엔비디아 AI 칩의 내부 구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삼성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AI 칩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AI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메모리도 해요.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누구한테 비밀을 맡기기가 편하냐면 당연히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경쟁사가 아니니까요. 이게 진짜 뼈아픈 지점이에요. 삼성이 기술을 뒤늦게 따라잡는다고 해도요. 이 구조적인 신뢰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멍했어요. 삼성이 HBM 못 만들어서 진 게 아니었구나. 삼성이 너무 크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진 거였구나. 30년간의 성공이 만든 덩치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덩치는 내부에서도 문제를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서로 자기 사업이 우선이라고 다투는 거예요. 메모리 팀이 우리 HBM에 파운드리 공정 써줘 하면 파운드리 팀은 우린 바깥 고객일이 우선이야 하는 식으로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내부 갈등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벗김이에요. 삼성이 진 이유는 HBM 기술이 아니라요. 30년간 쌓아온 성공 공식 그 자체였어요. 편의점으로 세계 1등 하던 회사가 오마카세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집이 너무 커서 고객들한테 의심받는 역설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내부는 내부대로 찢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보통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삼성은 끝났다. 근데요. 2026년 2월에 삼성이 답안지를 들고 왔어요. 이름이 HBM4,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층수가 전보다 더 높아졌고 속도는 2배, 전력 효율은 40% 좋아졌어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루빈에 들어가기로 결정됐어요. 2년 만에 뒤집은 거예요.
저도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아서 기사를 3번 정도 다시 읽었어요. 어떻게 2년 만에 가능했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파고들어 보니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회로 밑바닥부터 다시 만들기였어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HBM을 12층짜리 작업대 빌딩이라고 했잖아요. 기존 삼성 HBM의 문제는 층마다 열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삼성은 기존 D램 회로를 그대로 가져다 12층으로 쌓았던 거예요. 단독주택 설계도로 12층짜리 아파트를 올린 셈이에요. 당연히 환기가 안 되고 열이 갇히죠. 2024년 중반에 삼성이 결단을 내려요. D램 회로를 백지에서 다시 설계하자. 이게 어마어마한 결정이에요. 30년 동안 굴려온 설계를 한 번에 버리는 거예요. 매출 30조 원짜리 사업을 한 분기 스톱시키고 공정을 다 뒤엎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미쳐버릴 결정이에요. 왜 잘 굴러가는 걸 뒤엎냐. 근데 이재용 회장이 그걸 밀어붙였대요. 여기서 안 뒤엎으면 삼성은 10년 안에 2등으로 고착된다. 이 말을 회장이 직접 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진짜로 벼랑 끝에 서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 재설계가 얼마나 큰일이었냐면요. 한 라인을 뒤엎는데 수조 원이 들어요. 그리고 뒤엎는 동안 그 라인에서는 매출이 제로예요.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그동안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린 미래를 위해 지금 피를 흘리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평범한 경영자의 결단이 아니에요. 마치 축구 경기 중에 우리 팀 골키퍼를 바꾸는 거예요. 한두 골 먹을 각오를 하고요. 그런데 그걸 해야 다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부 구조도 바꿨어요. 메모리 사업부 산하에 HBM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고 보고 라인을 줄였어요. 기존에는 결제받는데 한 달 걸리던 안건을 일주일 안에 끝내도록 바꿨어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붙이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의 문제가 종합회사라는 거. 고객들이 너네한테 설계도 맡기면 메모리 팀에 셀까봐 불안해하던 거요. 이게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이걸 거꾸로 뒤집어요. 약점이 아니라 무기다라고요. HBM사의 맨 아래층을 로직 다이라고 불러요. 이게 HBM 전체를 지휘하는 작은 뇌예요. 기존 HBM은 이 로직 다이를 그냥 메모리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은 이걸 파운드리 공정, 그것도 사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학교 급식실 상상해보세요. 밥 푸는 사람, 국 푸는 사람, 반찬 나눠주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안 친하면 줄이 엉켜요. 삼성은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한 회사 안에 있잖아요. 그 둘을 한 팀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메모리가 나 이렇게 필요해 하면 파운드리가 오케이 바로 만들어줄게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공정이 없으니까 로직 다이를 만들려면 대만 TSMC에 부탁해야 해요. 한국에서 대만으로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삼성은 같은 건물 안에서 해결해요. 이게 뭐냐면요. 삼성의 덩치 크다는 약점이요. 이번 판에서는 한 지붕 아래 다 있다는 무기로 뒤집힌 거예요. 이건 진짜 영리한 반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건 제가 좀 머뭇거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성에게는 하이닉스가 못 가진 숨은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수율이에요. 수율이 뭐냐면요. 100개 만들었을 때 분량 안 나오고 쓸 수 있는 비율이에요. 삼성이 30년간 편의점식 대량 생산을 해오면서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수율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삼성을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HBM사는 구조가 복잡해서 수율 올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이닉스도 지금 수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그 30년 노하우를 HBM사에 투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삼성의 HBM사 수율이 하이닉스를 앞지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블룸버그가 그런 분석을 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장이에요. 엔비디아가 칩을 팔고 싶어도 HBM이 모자라서 못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율 좋은 회사, 많이 찍어낼 수 있는 회사가 왕이에요. 이 게임은 사실상 대량 생산 게임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량 생산은 삼성이 30년간 세계 최고였던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삼성이 잃어버렸던 게임이 다시 자기 홈그라운드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초반에는 삼성의 강점이 약점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강점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삼성이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론도 분명히 있어요. 일리 있는 반론이에요. 첫 번째 반론은 이거예요.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맞아요. 하이닉스는 HBM사 샘플을 작년에 이미 엔비디아에 보냈고 양산 준비도 착착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특정 회사 하나에 전부 걸기 싫어해요. 위험 분산을 위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한테 각각 주문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1등을 완전히 탈환한다기보다는 시장을 양분하는 그림이 더 현실적이에요.
어쩌면 삼성 4, 하이닉스 6 정도의 비율로 나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반론이 더 아픈데요. 중국이 쫓아온다.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지금 HBME 수준의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HBM사가 최신이고 CXMT는 구형이지만 중국이 저가 시장을 싹쓸이하면요. 하이닉스와 삼성은 고가 시장에만 갇히게 돼요. 그럼 전체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세 번째 반론도 있어요. 미국이 변수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미국 테일러에 짓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수십조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 투자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삼성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예요. 이 반론들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HBM사로 엔비디아를 다시 잡은 건 분명한 승리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왕자 복귀냐 아니면 2에서 3년짜리 챔피언 벨트냐, 저는 아직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요, 진짜 무서운 건요, HBM의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HBM은 결국 AI 반도체 옆에 붙여 쓰는 메모리예요. 근데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가, 심지어 삼성 자기들까지 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메모리를 AI 칩 옆에 붙이지 말고 AI 칩 위에 아예 얹자. 이걸 3D 적층이라고 불러요. HBM이 12층짜리 빌딩이었다면 3D 적층은 그 빌딩을 AI 칩 위에 통째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한 번 더 10배쯤 뛰어요. 이게 시작되면요, HBM은 또다시 구식이 돼요. 1990년대 플로피 디스크가 CD에 밀려났던 것처럼요. CD가 USB에 밀려났던 것처럼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워요. 삼성이 지금 왕자를 탈환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왕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인지 아니면 곧 부서질 의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2027년, 2028년에 3D 적층이 진짜로 상용화되면 지금의 HBM 전쟁은 그냥 중간 챕터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쯤에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2023년 봄, 그 화성 캠퍼스 회의실, 임원이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3초간 조용해졌던 그 장면이요.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읽을 때요, 그게 패배의 순간인 줄 알았어요. 삼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 33년 왕좌가 흔들리는 비극적 장면,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모든 얘기를 따라오고 나니까요,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 3초의 침묵은요,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정의 침묵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처럼 큰 회사가, 30년 넘게 1등만 해온 회사가 회의실에서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소리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한마디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부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더 잘 만들어. 기술력은 우리가 위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는 부인의 목소리들을 다 눌러야 그 한마디가 나와요. 그 3초의 침묵은요,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편의점 왕국이었던 우리가 오마카세 주방이 돼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소리였어요. 그 침묵이 없었으면요, 2024년의 회로 재설계도 2026년의 HBM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요, 삼성의 몰락 이야기가 아니라요, 삼성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묻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누구가 돼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게 기업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사람 얘기 같았어요. 한 30년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온 사람이요. 어느 날 세상이 바뀐 걸 알아챘을 때요,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챕터가 열린다는 거, 그게 이 얘기의 진짜 주제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회사든 사람이든요, 성공이 오래된 만큼 그 성공을 내려놓는 건 어려워요. 삼성은 그걸 해낸 거예요. 2024년에 매출을 희생하면서까지 회로를 뒤엎었잖아요. 그게 왕좌 탈환의 진짜 이유예요. 기술이 아니라 인정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은 지금도 또 한 번의 인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HBM사로 지금은 이겼지만 곧 3D 적층의 시대가 와요. 그때 또 한 번 우리 방식이 안 맞는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삼성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 꽂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내는 돈, 연금저축에 넣는 돈, 그게 한국 주식시장의 큰 손들한테 흘러가요. 그 큰 손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요, 삼성전자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가 이 회사 하나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1만원 오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60살 됐을 때 받을 연금이 그 숫자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자녀가, 조카가 지금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 중이거나 반도체 관련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삼성이 HBM사로 부활했다는 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5년은 반도체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너졌으면 그 많은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한국 수출의 20%가 반도체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해외 직구하는 운동화 가격이 흔들려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요. 삼성 얘기 같지만 사실 여러분 월급, 여러분 연금, 여러분이 사는 옷값, 여러분 자녀의 첫 직장, 이 모든 게 걸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투자자 관점에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주머니 사정을 모르고 저도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의 HBM 전쟁은 한 챕터일 뿐이에요. 3D 적층이라는 다음 챕터가 오고 있어요. 누가 그걸 먼저 장악하느냐가 2030년 반도체 판도를 결정해요. 그 얘기는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에는 인텔이라는 지금 거의 이친 회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어떻게 AI 반도체판에 다시 뛰어들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 2023년 봄의 회의실, 3초의 침묵, 그 침묵이 여러분 통장까지 와닿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